301번입니다. 다음은 활선장구에 대한 용어예요. 다음과 물음에 답해라 했어요. 와이어통의 사용 목적. 자, 와이어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답으로 와이어통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와이어통이라고 쓰면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활선을 결국은 활선을 작업권 밖으로 밀어내는, 그죠? 밀어내는데 사용하는 절연봉의 이름을 우리가 와이어통이라고 부릅니다. 애자 커버라고 하는 건요, 그죠? 애자 커버도 마찬가지죠. 애자 커버 같은 경우도 커버를 씌우는 건 대부분 이 활선 작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활선 작업에 대한 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특고압 피내자나, 특고압의 피내자 대신 요새 뭐 쓴다 했어요? 라인 포스트 애자 같은 경우에, 그죠? 이런 것들이 작업자가 접촉됐을 때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쓰는 게 애자 커버죠. 그래서 두 가지, 그죠? 와이어통하고 애자 커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다 어땠냐, 문제가 이 내용을 주고 이게 뭐냐 써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다 서술하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죠. 302번입니다. 접지공사예요. 접지극은 지하 몇 센치요?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접지극은 지지물, 즉 철주에서 1m라 그랬죠? 1m 이상 인력하고, 지하 몇 센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는 합성수지가 아니라 동일 효력의 몰드나 덕토로 덮는다 그랬어요. 접지극을 2개 이상 할 때는 가급적 직렬로 해가지고요, 땅 깊이로 들어가도록 하라고 그랬고요. 2개 이상 매설을 할 때는 몇 미터? 2m 한다. 통상 일반적인 접지공법, 통상 접지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상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일 때 우리가 뭐 쓰냐? 심타공법을 쓰거나, 그죠? 심타 접지공법을 쓰거나 아니면 여러 개 그걸 병렬로 쓰는, 거죠? 다극 접지공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땐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제 뭐 이 중에 봉상 접지의 종류를 얘기해라 그러면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통상 접지라고 하는 거는 접지 시공 중에 일반화된 시공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통상 접지 꼭 기억하시고, 그죠? 통상 접지가 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303번입니다. 피레기 설치 시에 점검 사항을 3가지만 적으라 했어요. 피레기 점검 시, 피레기 설치 시에 설치를 했어요. 피레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피레기 설치 시에 점검 사항은 시험 문제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레기에 들어있는 뭐예요? 애자 부분이 손상이 됐나에 대한 거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죠? 그 다음에 피레기의 1, 2차 측 단자에 대한 얘기죠. 그죠? 단자 및 단자 볼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피레기 자체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4가지 쓰라 했으면 뭐였어요? 접지 저항 측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피레기 자체에 대한 거죠. 피레기, 우리는 공사기사이기 때문에요, 피레기 설치 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304번입니다. 가공 배전선로 인입선 공사의 시공 흐름도인데 차트를 참고해서 1, 2, 3에 넣어라 했어요. 가옥측 인입선의 지지금구하고 뭔지 모르지만 인입선의 장악금구예요. 지지금구를 설치하면 장악금구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똑같이 쓰면 되죠. 가옥측의 인입선에 장악할 수 있는 금구를 시설한다. 그러면 장악금구 설치하기 전에는 뭐예요? 지지금구네요. 그래서 뭐예요? 전주측 인입선 지지금구를 시설한다, 이 얘기네요. 그 다음 인입선 가선하고요, 인입선 가선하고 보호장치에서 이제 인입선 바인드 하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인입선을 가선했으면 반드시 뭐 한다? 인입선의 이도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너무 팽팽하게 맺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예요. 그 중에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냥 답을 낼 수 있는 내용이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305번입니다. 품에서 규정한 소음반, 이런 게 좋죠.
수평거리 몇 메타? 20m 이내. 이런 거는 뭐 제가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알죠? PEL은 뭐예요? 보호도체하고요. 선도체. 겸용이죠. 그죠? 보호도체하고 선도체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래서 그죠? 뭐예요? 직류회로에서 요 얘기를 쓰면 더 좋다. 자, 배전 설계 시공과 검사에 관련 사용된 QAM, Quality Assurance Manual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거? 이거 그냥 보니까 퀄리티, 품질, 보증서네요. 그 다음에 전공사 물량 산출 시에 건물 층수에 따라서 할증이 적용되는데 지하 2층에서 5층은 몇 퍼센트라 했어요? 2%. 붐셈 적용 기준에서 할증의 중복 가산 요령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전체는 기본 품에다가 1 플러스 알파 1, 알파 2 해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거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할증이 포함된 품이고 P는 뭐예요? P는 기본적인 거죠. 기본품. 요거는 뭐예요? 품할증 요소죠. 요거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5번이 이 지금 문제 중에는 5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5번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6번째입니다. 306번이에요. 공사계획에 의해서 발전 설비에서 변압기 설비가 완료됐어요. 변압기 설비가 완료됐구나. 수전 설비가 완료됐구나. 우리는 기본이 있다 그랬죠? 외관 검사, 절연 저항, 접지 저항, 절연 내력. 이 네 가지는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접지 저항 측정, 절연 저항 측정, 접지 저항 측정, 절연 내력은 시험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보호 개전기에 그죠? 설치 및 동작 상태. 그러니까 일부의 수자변전 설비 일부 완료됐을 때 검사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계측 장치들 적절히 동작이 돼 있나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6가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본이 그죠? 기본이 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만 살짝 바꿔서 접지 저감제 시공 방법 그죠? 5가지를 써라. 우리가 그 공사 재료할 때 많이 했죠. 그래서 타입법, 수반법, 그 다음에 구법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링법이 있었고, 물이 빠지지 않게 하는 거, 체류조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쓰시면 됩니다. 308번이에요. 공장이나 빌딩 발변전소에서, 그죠? 주로 채택되고 있고, 특히 서지 임피던스 저감 효과가 뛰어나서 공용 접지 방식으로 채택할 때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메쉬 접지죠, 메쉬 접지. 메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물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한자로 망상접지라고도 했는데 메쉬 접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309번입니다. 부동 예비 전원 설비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그죠? 부동 충전의 계략적인 회로도를 그려라 그랬어요. 부동 충전 회로도 그리면 항상 전원 표시하라 그랬어요. AC 얘가 뭐예요? 충전기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고요. 부하하고 쓰는 거죠. 자, 축전지가 자기 방전량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을 하는데 얘가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가 되면 뭐야?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한다. 이걸 뭐랬다? 부동 충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뭐야? 부동 충전 전류죠. 그래서 자, 2번째입니다. 축전지의 과방전 또는 박상세 기능 회복을 위해서 쓰는 것들을 뭐라 한다? 회복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라 했어요. 제가 회복 충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밀폐형 축전지 1세대당 알칼리 축전지인 경우에는 정체는 얼마야? 1.2V per 셀이죠. 셀당이니까 1.2V만 쓰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시고요. 310번입니다. 비상용 콘센트 전원 회로는 단상 220하고 삼상 380불 때 공급 용량 얼마냐? 단상의 경우에 얼마야? 1500VA가 된다.
일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상이라고 읽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3상이면 그거의 2배라고 그랬죠. 3000VA다. 자, 확인하시고요. 소방이라고 무턱대고 배척할 건 아니고요. 요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접지 분리해서 그죠? 접지의 목적을 써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개통 접지라고 하는 것은 개통의 그죠? 1, 2차 측이 혼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압전로 하고요. 저압전로가 혼촉이 됐을 때, 1, 2차가 혼촉이 됐을 때 감전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걸 개통접지라고 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기접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이 기기접지의 핵심은 뭐예요? 누전이야, 누전. 그죠? 누전되고 있는 기기의 접촉 시에 감전이 되는 것을 막자 이 얘기였죠. 세 번째는 뭐냐면 쥐락 검출용 접지예요. 그렇죠? 쥐락 검출용 접지라고 하는 것은 쥐락을 왜 검출하느냐는 거야. 누전 차단기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정전기 접지입니다. 정전기 접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정전기 축척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폭발 사고 같은 거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유소 가면 방지 패드에다 대라고 하잖아요. 다섯 번째는요. 등전이 접지라고 하는 건 등전이 본딩 할 때 많이 들었잖아요. 등전이 접지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옛날 얘기인데 의료기기에 이제 주로 많이 썼는데 이건 예전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안 써도 되고요. 그죠? 안전을 위해서 감전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게 등전이 접지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전부 다 이 접지의 핵심 메커니즘은 뭐예요? 전부 다 그죠? 뭐예요? 인체 감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2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전선관이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그죠? PF네요. 합성 수지체 가요관입니다. 그죠? 합성 수지체 가요관. 그래서 PF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그죠? 어떤 전선관? 가로 열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답을 강제 전선관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게 19mm니까 뭐예요? 박강 전선관이라고 해도 답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조명 방법, 광원, 그죠? 작업 용도,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서 적당한 조도와 광원 및 조명 방식이 결정되면 조명기구를 선정해야 되는데 조명기구 선정할 때 그죠? 고려해야 될 사항 5가지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조명기구를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요새 이제 이게 중요해요. 직사 눈부심. 바로 눈부심이 내가 쳐다봤을 때. 그 다음에 반사돼서 오는 눈부심.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명률이 어느 정도냐. 조명 광속의 이용률. 그죠? 조명기구가 그런 거고요. 수직면이나 이제 특히나 경사면 같은 데서의 조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설치가 용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야 경제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5가지입니다. 315번입니다. 그림은 6600 CV 38스퀘어짜리 3가닥이에요. 케이블에 단말 처리도인데 무릎이 나팔라 했어요. 1번 부분에서 케이블에 도치하고 단자 접속할 때 가장 적합한 공법이 뭐냐? 1번에서 그죠? 그래서 압축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 반드시 알아두시라 했어요. 압축, 그죠? 압축 접속 공법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에 사용하는 절연 테이프의 명칭. 자, 2번 보세요. 2번 요 절연 테이프죠? 요거를 점착성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점착성, 그죠? 폴리에틸렌 절연 테이프예요. 절연 테이프고 세 번째는 그죠? 최외곽층 테이프는 어떻게 감아요? 절연 테이프는 어떻게 된다? 밑에서 위로. 네. 세 번째는 하부에서 상부로 감는다.
네 번째요. 네 번째 보면 네 번째는 뭐예요? 테이프 용도. 얘 뭐 때문에 테이프 상색깔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상색별 구분하는 거야.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선은 뭐냐 이거겠죠? 그죠? 무슨 선이에요? 접지선이죠? 그래서 접지선, 접지 도체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단말 처리 접속은, 그죠? 고압 케이블이죠? 잘 보세요. 6600이란 말이야. 고압 케이블. 어디서 해요? 공기 중에서 해요. 기중. 그렇죠? 종단 접속할 때. 이런 얘기죠. 그래서 315번은요,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케이블 접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말 처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하세요. 자, 316번입니다. 오픈 델타 결선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죠? 오픈 델타 결선을 할 때 저항을 연결했는데 저항의 명칭은 뭐야? 한류 저항기예요. 오픈 델타. 그래서 제가 그림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오픈 델타 결선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저항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요걸 뭐라 딱 한류 저항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 저항기의 용도를 적으라는 문제는 시험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그림 주고 명칭이 뭐냐, 용도가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는 두 번밖에 없지만 한류 저항기에 대해서 쓰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일단 이 비접지 방식이죠. 오픈 델타는 비접지 방식에서 GPT를 사용하고 나서 지락, 그죠? 선택 지락 계정기를 동작을 시키려면 유효 전류가 필요한데 유효분의 전류, 그죠?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예요? 유효분이죠. 그래서 유효 전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한류 저항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죠? 개방 델타, 오픈 델타로 되어 있으니까요. 오픈 델타 결선에서 발생되는 제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도 있다. 그죠? 3고조파 제거라는 개념보다는요, 3고조파의 전압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역할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그죠? 중성점이, 그죠? 중성점이 이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죠? 이상이나 이런 것 때,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내용이다. 한류 저항기의 이 용도 하나, 둘, 세 가지는요,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그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때 얘기 들을 걸 이 얘기 하면, 그죠? 곤란해. 이미 시험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311번입니다. 17번입니다. 심야 전력 기기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 인입구 장치 배선은 그런 것 같은데, AB의 명칭을 써라 했어요. AB의 명칭. 자, 심야 전력 기기고요. 일반부하. 일반부하는 당연히 여기 뭐예요? 전력 양계를 달 텐데, 신이 인입구 장치인데 정액제이기 때문에 뭐야? 전력 양계가 필요 없다.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일단 타임 스위치 들어가고요. 종량제면 이제 저게 뭐가 들어가요? 전력 양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타임 스위치. 그 다음에 B는 전력 양계가 되겠죠. 318번입니다. 정전 작업을 개시할 때 주상 작업, 바깥에서 하는 작업이나 지상 작업을 막론하고 정전의 5단계 순서에 실시해서 해야 되는데 1단계가 뭐냐? 단계가, 그죠? 뭐 한다는 거예요? 정전 작업을 개시한다는 겁니다. 정전을 시켜놓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단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작업 전에 전원을 다 차단해 버려야 돼. 일단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전원 다 차단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전원 투입 장치에 대한 얘기. 그죠? 그 전원 투입 장치라는 건 뭐냐면 전원 투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건 장치를 하거나, 그렇죠? 시건 장치를 해서 얘가 안 열리게 하거나, 통전을 시키면 안 된다는 금지 표지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작업 장소에 무전압, 전압이 안 걸린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뭐 검전기가 되든 뭐가 되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류전화 방전 같은 거 시켜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단락 접지하고요. 그렇죠? 대지부터 먼저 접조하고 선로 접지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작업 장소를 보호한다. 글쎄요, 이제 제 생각에는요, 이 정전 작업에 대한 이 5단계는요, 여러분들이 그 전기 공사를 하든 전기 기사를 하든 전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알아야 되는 겁니다. 319번입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는 DV 전선, NR 전선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전선, 덕트, 몰드, 뭐 금속 관공사 전부 다 뭐야? 절연 전선 써라. 5개용 비절연 전선 제외죠. 금속 덕트 공사는요, 옥내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다. 금속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한다. 버스 덕트는 3m 이하의 간격으로 조영지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뭐요? 취급자 이해가 못 들어가고 수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6m예요. 버스 덕트는요, 구리 또는 알루미늄으로 된 나도체를 난연성, 내열성, 내수의 풍부한 절연물로 취재해야 된다. 이거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다 맞는 얘기고. 버스 덕트 공사가 마루나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해 금속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은 40번 이하로 한다? 관계없죠. 왜 관계없어요? 내단 면적의 몇 프로라 했어요? 20% 이하가 되는데 제어 회로라든지 이런 거 하면 50%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지 40번이라고 해놓은 건 없어요. 내면에 그죠? 피복을 손상한 돌기가 없어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죠, 그죠? 자, 금속 덕트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에다가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지지해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네요. 금속 덕트에 수용하는 전선은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이 내단 면적의 몇 %예요? 20%라고 제가 금방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조인트 박스하고요, 풀박스의 사용 목적이에요. 이 조인트 박스는 전선 연결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조인트 박스는 뭐 연결 박스예요. 그래서 전선 연결 위한 그죠? 전선 접속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풀박스라고 하는 것은 입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관 길이가 25m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죠? 또는 뭐 굴곡 개소가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입선을 용이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조인트 박스와 풀박스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그 설치 사용 목적은 뭐다? 전선 접속이고 그죠? 사용 목적 설치 개소는 어디예요? 전선 상호 접속 시에 그죠?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풀박스하고 조인트 박스 다르다. 그죠? 풀박스는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입선하는데 너무 길면 못하니까 25m 정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박스 설치해서. 321번입니다. 어떤 배가 있냐? F2예요. 뭐예요? F2는 뭐야?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 확인하시고요. 322번입니다. 케이블에 지락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도록 지락 차단 장치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지락 전류 검출을 위한 영상 벨루기를 전원 측에 시설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회로를 그리는 거죠. 케이블 헤드를 양쪽에 이렇게 그려요. 요건 전원 측이고요. 요거는 이제 부하 측이에요. 케이블 헤드에 있고 영상 벨루기를 다는데 영상 벨루기를 이렇게 달았어요. 전원 측에다. GR을 달고요. 지락 계정기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들을. 전원 측의 경우에는 이렇게 관통시켜서 접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잘 기억하세요. 그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요,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그리라고 하는 건 좀 억지고요. 그죠? 323번입니다. 경질 비닐 전선 간의 최소 굵기하고 최대 굵기를 써라 했어요. 최소 얼마요? 14에서 최대 100mm까지입니다. 14에서 100까지예요. 자, 확인하시고요. 324번입니다. 주상에 설치하는 변압기죠. 고려사항을
물에 답해라. 설치 전 점검, 설치 후 점검. 우리 실기이론 비법서에도 있었고,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진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주상변압기 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 얘기를 하는데, 설치 전에 5가지, 설치 후에 4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설치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변압기의 명판을 확인해야 돼요. 변압기에 이렇게 보면 바깥에 이름표가 붙어 있다 그랬죠, 제가 맨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삼상 500kVA 220V 쭉 다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설치하는 변압기랑 맞는 건지 확인하겠죠. 두 번째는요, 외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핸드홀이 어디 붙어 있는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절연 저항을 측정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상 변압기는 뭐라 했어요, 제가? 주상 변압기는 전봇대에 이렇게 여러분들 전주에 붙어 있는 이 변압기인데, 이 변압기는 전부 다 뭐라 했어요, 제가? 기름이 들어있고 스스로 냉각되는 방식이라 했거든요. 유입 잔행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절연유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 탭 조정이 되니까 우리가 탭에 대한 거죠. 탭 변환 장치의 탭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설치하고 나면요, 실제로 이제 2차 전압이 얼마 나오느냐. 2차 전압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 22,900대 220 같으면 220 정확하게 나와야 앞에 22,900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 측정해야 되고요. 변압기에 어떻게 해요?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점검을 한 걸 기록해야 돼요. 점검 및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답을 보시고 정확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활선을 할 때 활선 작업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죠. 그래서 활선 장구의 종류를 5가지 써라는데,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내는 절연봉을 우리는 와이어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와이어통이 들어가도 되죠? 와이어통,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고무로 절연되어 있는 소매도 될 거고, 고무 절연되어 있는 블랭킷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죠? 핫스틱 텐션 플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하시고요. 이 활선 장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와이어통하고 애자 커버, 전선 커버 정도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26번입니다. 지선 밴드를 이용해서 현수 애자를 설치합니다. 아무리 몰라도 지금 세 번째 있는 얘는 뭐예요? 얘는 현수 애자고요. 아무리 몰라도 요거 지선 밴드에다 맸다 했으니까 1번은 지선 밴드네요. 그 다음에 요 열쇠 모양 뭐야? 소켓 아이. 요거 뭐야? 데드엔드 클램프. 맨 끝에가 전선이잖아요. 그럼 2번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2번만 하면 돼. 2번이 뭐야? 보라이다. 요 정도만 하나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없어요.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 327번입니다. 자, 품에서 규정된 소음반이라는 거 20m예요. 수평거리. 공구선녀에서요, 그죠? 특수 공구 및 특수 시험 검사용 기구의 손료 산정은 어느 손료를 쓰냐? 이거는 이제 일반 공구 손료가 아니라 경장비 손료로 들어간다. 장비, 그죠? 경장비로 보는 거예요. 중장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층짜리 현대식 빌딩에 옥내 조명기구로 형광등을 사용하는데 이중천장이래요. 형광등 배치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건축설비. 천정에 들어간 건축설비가 4가지 있는데 뭐 있어요? 공조설비, 공기조화설비라고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급배수. 그 다음에 화장실 오수 설비, 그죠? 오수 설비까지 4가지 하시면 되고.
지상층 할증이 적용되는데 2층에서 5층까지는 몇 %예요? 1% 할증한다. 자, 그래서 요런 견적에 들어가는 이 품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놓는 것 중에 이 2번 같은 문제는 따로도 나왔던 문제예요. 따로도.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되겠죠. 328번입니다. 변전소에 시설되는 각종 기기의 접지 방법을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요, 옥외 철구입니다. 옥외 철구는요, 이게 철대야, 철대. 이 철대. 철대는 각 주마다 설치한다. 이 주라고 하는 이 주가 포스트야, 포스트. 철대. 그죠? 차단기, 그죠? 탱크하고 가대에다가 설치를 한다.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그죠? 개별로 하든 그룹별로 하든, 그죠? 개별이나 그룹별로 해가지고 중성점을 한 대 묶어가지고, 중성점을 한 대 묶어서 일선을 접지하는 거지. 배전반은 뭐야? 바깥에 틀, 프레임에다가 접지라는 거고요. 계기용 변상기 2차 측, 그죠? 중성점을, 그죠? PT 2차 측에 중성점을 배전반 접지 모선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계기용 변성기는요, 보통의 경우에는 단자함하고요, 이것도 가대에다가 설치를 하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그죠? 요 접지에 대한 거는 이제 무조건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았다 그래서 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329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 슬립 측정 방법이에요. 야, 이거 나왔을 때 쓰러졌죠, 그죠? 왜? 필기 때 다 하고 까먹었는데, 이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직류 미리볼트 개법. 자, 두 번째는 뭐야? 수화기법. 시험 볼 때 답으로 많이 했던 거. 세 번째야. 스트로보 스코프법. 이렇게 해서 총, 그죠? 스트로보 스코프법까지 해서 요 세 가지였어요. 330번입니다. 전선로 부근에 애자 부근에 임계전압 이상이 가지면 전선로나 애자 부분의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된다 그랬어요. 그런 거를 어떤 현상이라고 그러냐, 그죠? 뭐라 그래요? 코로나라고 그러죠? 영양가 대책을 써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현상을 뭐라 했다? 코로나라고 그랬고요. 첫 번째 코로나, 그죠? 뭐 답을 쓰는데 그냥 코로나만 쓰기 그런데요. 그럼 코로나 현상. 자, 두 번째 코로나 영향을 쓰라 그랬는데 몇 가지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이 뭐냐?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코로나가 쉽게 얘기해서 발생하면 코로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전 효율이 저하된다. 두 번째는 얘기 뭐예요? 전파 장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코로나는 간헐파고 제3고적파를 동반하기 때문에 유도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로나에 잡음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전선에 부식이 올 수도 있다. 주로 안 좋은 영향만 쓴 거예요. 방지 대책은요, 세 번째 방지 대책은 뭐야? 복도체, 다도체를 채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야? 가선 금구를 개량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것도 아니고 세 개 쓰라 그러면 굵은 전선을 쓰는 거예요. ACSR이나 중공연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주로 답은 얘하고 얘로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자,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희한하게요, 전기 기사는 코로나가 그냥 회차별로 나오는데, 공사 기사는 코로나가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요 나올 때, 그죠? 뭐 다른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요거예요. 330번 문제 이거. 자, 331번입니다. 본딩선이에요. 요새 뭐 여러분 등전이 본딩 때문에 본딩선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금속관 상호나, 그죠? 금속관과 금속 박스를, 얘네들 다 뭐야? 전기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금속 선을 나타내는 걸 뭐라 한다? 본딩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죠? 확인해 두시고요.
332번입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 분말이 전기 설비와 점화되어 그죠? 폭연성 분진이라 했으니까요. 뭐예요? 금속관 공사. 그다음 뭐예요? 케이블 공사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밖에 안 된다. 가연성 분진이면 뭐예요? 합성수지가 안 돼도 되죠. 자, 그다음에 333번입니다. 긴선 작업 후에 전선의 높이를 조정한다. 아니, 전선을 이렇게 달았는데, 매달았는데 전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선의 높이를 이렇게 조정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2도 조정, 그죠? 2도 조정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2도 조정 금구다 이렇게 부르죠. 2도 조정한다. 뭐 한다고? 전선의 높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체크 잘 해두세요.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가 공부할 때는요, 전선의 높이 이렇게 줄 그어야 되겠죠, 그죠? 자, 확인하시고요. 334번입니다. 현수애자를 설치한 가공전선의 내장 및 인류개소에 알루미늄 전선을 현수애자 설치하게, 전선하고 애자 연결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데드엔드 클램프라고 했습니다. 공사 원가라고 하면 공사 시공 공사 원가를 그냥 해놓으면 뭐야? 총공사 원가란 말이 없어. 순공사 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 뭐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세 가지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예요. 자, 336번입니다. 후쿠온식, 그죠? 접지저항 측정기 사용해. 후쿠온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활선이니까 활선 상태이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일단. 후쿠온식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예요? 활선 상태예요. 후쿠온 메탄은 활선 상태에서 전류 제거하는 것들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접지봉을 우리가 병렬로 그죠? 타설할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한 거예요? 측정 기준하고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측정 지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요거에 대해서 따져서 해야 된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활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이 안 들어가면 이 문제는 오답입니다. 후쿠온식이 뭔지 몰랐다는 거죠. 337번입니다. 변전설비의 차단기 사용 전에, 그렇죠? 차단기 사용 전에 전기설비 검사. 아유, 모르겠다. 김상원 교수가 4개는 똑같다 그랬어. 뭐예요? 외관 검사, 절연저항 측정. 그렇죠? 맞아요? 접지저항 측정, 절연 내력 시험. 이거 4개는 똑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차단기에 대한 거 특징 하나 쓰세요. 뭐예요? 보호장치, 즉 뭐예요? 계전기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설치나 동작 상태. 왜? 계전기와 동작이야 차단기가 동작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사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돼 있는 거에서 요렇게 조합, 요렇게 조합, 요렇게 조합 해보는 거예요. 그 이해는 없다. 338번입니다. 계전기 고유번에서 88의 A예요. 88은 이제 공기 압축기, 그죠? 그죠? 압축기용 개폐기에 88에 대한 거 꼭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죠? 금속관공사에서 부싱이 10개 소요될 때, 자, 부싱은요, 이렇게 관 끝에다가 이렇게 나사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끝에 끼우는 걸 뭐라 했어요? 부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도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부싱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로크너트는 어떻게 한다고요? 관 안에 하나, 관 밖에 하나니까 항상 부싱 곱하기 2하면 로크너트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싱이 10개면 로크너트 몇 개야? 20개죠, 그냥, 그죠? 이런 거는 그죠? 잘 기억하세요. 부싱 개수 곱하기 2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340번입니다. 특별 비상전원과 일반 비상전원이에요. 특별 비상전원은 10초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고요. 일반은 40초예요. 정전 시에요. 상용전원이 정전됐을 때 10초 이내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거고 40초 이내 자동적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조명 설비에서 전기를 그죠? 전력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 뭐 많이 있었죠. 13개나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게 답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효율 등기 구조는 고조도의 저휘도 반사갓을 채용한다든지 제실 감지기를 쓴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적절한 조광 제어를 한다든지 창측 조명은 뭐 개별 점등한다 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거 골라 쓰시면 됩니다. 뭐 교재에 있는 5개만 꼭 답인가요? 그건 아니죠. 필요기 전극 전압은 22,900이에요. 배전솔로는 얼마? 18. 변전소는 얼마야? 21이라 그랬습니다. 이 변전소 잘 기억하시라고요. 얼마라고요? 154를 22,900으로 바꾸는 변전소에서 22,900 측이 21이에요. 무턱대고 그냥 변전소라고 하지 마시고요. (343번입니다) 조명 방식 특징 용도 등을 종합해서 어떤 조명 방식이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 있죠. 고천장의 은행 영업실 백화점 일자. 이거 많이 했죠 우리. 그죠? 뭐예요? 코포 조명 이런 거 질문하더라고요. 코포 라이트라고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조명을 라이트라고 한 거죠. 그런 거를 그죠? 질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344번입니다. 전력 변환 장치에서 컨버터라는 건 얼마예요? 컨버터는 뭐예요? 교류 전력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직류로 바꾸는 거죠. 그죠? 직류 전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345번입니다. 진상용 콘덴서는요, 수용과의 군의 교통 부하 조건에 따라 하는데 설치 방법 3가지. 자, 제가 뭐라 했어요? 고압 측에 설치하는 거예요. 고압 측에 설치한다. 그 다음에 고압 측하고요, 부하 측에다가 분산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부하 말단에요. 그죠?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이 3가지입니다. 그죠? 잘 기억하세요. 고압 측이냐, 부하 측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46번입니다. 콘센트 시설에서 콘센트 정치 전압은 사용 전압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콘센트는 뭐야? 보통의 꽂음형이나 걸림형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콘센트 시설에 대한 법규였습니다. 347번이에요. 전극식 온수조입니다. 자, 1번의 명칭은 뭐예요? 차폐장치죠, 1번. 전극식 온수조. 자, 2번째 문제는 뭐야? 사용 전압이 몇 볼트냐? 400볼트다. 3번째 이거 많이 틀렸죠? 절연 내력 시험하는데 다른 거 다 10분이었는데 얘는 1분이라고.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린다고요.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348번입니다. 아날로그 멀티 테스터를 사용해서 전기 흐름 단선 여부를 하는데 전환 스위치를 어디다 놓냐? 단선 여부. 자, 우리가 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2선이 달라붙으면 이렇게. 달라붙으면 뭐예요? 단락. 우리는 영어로 쇼트 이렇게 부르죠? 단락이 되면 저항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0이에요. 일로 절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전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 저항 얼마예요? 이 사이의 저항. 무한대. 이걸 뭐라 그래? 개방이라고 그래요. 단선이 됐는지. 이건 단선이죠? 이건 단락이고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어디다 놔야 돼요? 저항에다 놓고 한다. 그렇죠? 저항에다 놓고 한다. 349번입니다. 전선의 종류에서 특고압, 전선의 규격은 32, 58, 그죠? 95, 160이며 ACSR OC네요. OC가 먼저 나왔죠? 5개용. 요거 뭐예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그런데 이 앞에 ACSR은 뭐야? 강심 알루미늄을 도체로 썼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심 알루미늄 도체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이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350번입니다. CD관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그죠? CD관으로 공사하는 건 뭐야? 우리가 이거 많이 배웠죠? 직접 매서식을 이렇게 하면 단을 쌓고요. 견고한 트로프 내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케이블을 이렇게 넣어야죠. 이걸 뭐라 했어요? 트러프라고 그랬고,
또는 뭐 트러후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얘를 안 쓰고 될 수 있는 게 뭐야? CD관이죠, CD관. 그래서 콘크리트에다가 이런 경우죠. 직접 매입하는 경우에 그냥 뭐 가대라든지 이런 거 설치 안 하고 쓰는 게 바로 CD관이었습니다.